因为네. 现在时间已经是到了北京时间的8点。好好好。您看一下，是不是要再等一下，还是怎么样？今天就辛苦你担任一下主持加翻译的工作了啊。谢谢谢谢，主持谈不上。嗯，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모이셨습니까?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老师可以开始了。可以开始了是吧？啊，我这边的声音是清晰没有卡顿的吧？如果有的话，及时调整一下。好的好的，现在声音特别清楚。我的声很音可以吗？清楚是吧？可以的，没问题，我听的也很清楚。那这样啊，我们就正式的开始。接下来呢，就要辛苦一下我们的翻译美女了啊。首先问候一下我们所有在直播间里的韩国朋友们，大家晚上好。我是奥林巴斯 Pact 商学院的宗山老师，很荣幸呢，今天能够在线上和大家一起去探讨整个协议的一个精髓。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팩트에 참여를 위해서 줌에 모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산이라고 하는 그 강사입니다. 여기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晚我们探讨的主题依旧是围绕这个协议本身，但是我相信啊，在直播间里的各位之前多多少少也了解过这个协议的一些特点啊，所以说呢，今天晚上我们太多的概念和趋势性的东西就不聊了，比如说 DeFi，比如说奥林巴斯道的一个发展历史啊，我们直奔主题。여러 강의 중에서 이미 올림푸스 팩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징이나 뭐 개별적인 추세나 뭐 디파이나 다오 뭐 옛날 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今晚我的分享主要围绕3个板块。第一个呢，就是目前整个协议的市场占有度，包括市场的接受度。第二个板块就是这个协议本身的一些优势和亮点。第三个板块呢，是它的未来生态的一个出口。为什么我要把整个市场排在第一位？因为我认为，再好的协议，再好的平台，如果没有市场的支撑，也是一张白纸。음, 얘기해도 될까요? 올림푸스 팩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장 점유율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접수하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째는 올림푸스 팩트의 장점, 포인트, 세 번째는 이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첫째를 시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리 좋은 몰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받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奥利巴斯协议呢是在今年的5月20号上线，截止到目前为止的话，全球多个国家同时启动，在5个月左右的时间之内，我们持币的人数目前在40多万。这些数据很好的验证了市场对于它的接受度和认可度。올림푸스 팩트는 5월 20일에 런칭이 돼서 이미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 주소를 가진 사람들, 스테이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미 43만 개 정도 되었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오케이. 参与的方式呢也非常的简单。奥林巴斯 Pact 发行了自己的代币 PHI，为什么叫 PHI 呢？它是希腊的第21个字母，
它在数学函数当中代表的是黄金分割线，无限不循环的无理数，代表永续经营。PHI 它是没有发行总量，全部都是由铸币的逻辑产出来的。OK， 올림푸스 토큰의 주 토큰은 PHI입니다. PHI라고, 왜 PHI라고 불릴까요? 그것은 그리스 알파벳의 21번째 글자이며, 그것은 황금 비율을 아시죠? 수학에서 황금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또한 끝없이 반복되지 않는 무리수로 영속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PHI는 발행 총량이 없고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발행되는 수요 기반 발행의 구조입니다. OK， PHI 铸币的方式呢叫按需铸币，市场有需求才会铸造，然后呢流向市场。那如何铸币，我会放在后面去讲。在5月20号上线的前夕 ，PHI 没有任何的私募空头。OK， PHI는 수요가 있을 때만 발행되는 주식으로서 토큰으로서 시장에 수요가 있을 때 발행돼서 시정으로 유통이 됩니다. 5월 20일 날 정식 런칭을 앞두고 뭐 사전 판매나 뭐 사모 펀드 어떤 애드롭이 전혀 없었습니다. OK， 这样崔翻译啊，您可以让在直播间里的各位把自己的声音关闭掉啊，视频关闭掉啊，你把这个话跟他们说一下。 사장님들 여기 마이크 좀 소거해 주시면 안 될까요? OK， 那我继续是吧？好的。好，那今天呢，在这里参与的方式非常简单啊，我们买币质押生息就可以了。那么有2种方式买币，第一种是通过基金会在去中心化交易所保饼里面搭建的底池来买币，这是大家最常用的方法。第二种呢是买它发行的债券，债券分为2种，第一个叫流动性债券，第二个叫储备型债券。OK。 우리가 올림푸스 팩트에 참여하는 방식은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그 사는 방식이 첫째는 거래소에서 사는 방식이 있고 발행한 채권을 통해서 사는 방식이 있는데 그 채권에는 유동성 채권과 비축성 채권이라고 저축형 채권이죠. 2가지가 있습니다. OK。 但无论哪种债券，平时各位是看不到的，因为债券是要解决问题的时候才会出现，它是不会乱发的。所以说呢，我们大部分的时间都要在交易所当中去买币。 우리가 OK， 채권을 사고 싶을 때 그 채권은 아무 때나 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거래소에서 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OK。 那交易所底池的构成 ，DeFi 的逻辑，我相信各位是比较清楚的。它是2部分，由 PHI 和 USDC 来组成的交易对，锚定出来的一个价格。OK。 우리가 디파이 논리는 모두를 알다시피 이 LP풀에는 PHI, 그 국고에는 PHI와 USDC 2개의 부분으로 PI를 발행하고자 하면 USDC 같은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2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OK。 假如说我们全球社区共识度和热度都很高的话，大家呢都想参与质押，那做这个动作的人多了 ，USDC 多了，底池中的 PHI 少了，都被大家买出来了，那么 PHI 的价格一定会上涨，这是 DeFi 的上涨原理。OK。 만일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 열기가 매우 높고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서 PHL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시장에 USDC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PHL을 다 코인을 사갔기 때문에 코인 가격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디파이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가격 인상 논리입니다. OK，但是这种涨价它不是好事情，因为币价涨上去之后，伴随的一定是市场的抛压，导致币价下跌，影响后续市场动能的不足。所以今天我们要做改良，涨了之后我们有方法把它压下来，跌了之后我们有方法让它弹起来。所以呢，这是我们独到的底层逻辑控盘的机制。OK。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 다 팔려고 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매도 압력으로 인해 또 후속 시장이 동력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한 후에는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고 또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涨了怎么办？跌了怎么办？接下来呢，我会用一张图片给各位去进行展示，来让各位呢看得更加的清晰。OK， 我把我这边打开一下。 코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내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PPT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我这边的屏幕，你那边看得清晰吗？还可以吧？还可以啊，不是特别清晰吗？我稍微扩大一点呢。这样还可以，这样还可以。这样还可以是吧？嗯嗯嗯。OK， 那我们就继续啊。首先第一步涨了怎么办？如果币价涨得很厉害，这个时候由合约会触发一个机制，叫流动性债券。这个债券呢，各位可以把它理解为就是一个打折的代币，就像商场大促销一样。OK。 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유동성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할인 채권인데 백화점에서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OK。 我们比如买了流动性的债券，那么举一个例子，比如打一个8折啊，但是具体打几折呢，是由智能合约根据市场的供需关系决定的。我们举例打8折，比如说交易所正常的币价是100U，那你买债券打了8折，它就不需要100U一枚了，80U我们就买得到。OK。 예를 들어서 80%의 할인 가격으로 채권을 판매를 한다 치면 우리는 그 80% 꼭 80%가 되지는 않고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80%를 할지 90%를 할지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80%라고 할 때 우리가 100 USDC 정상 가격이면 80 USDC로 살 수 있는 거죠. OK。 那我再拿1万U 来举一个例子，比如说呢，我们在用1万U 的本金的情况下，我在交易所能买到100个筹码。那如果我买了流动性债券的话，那我获得的筹码就变多了，变成了125个。所以当流动性债券出来之后，债券便宜，那大家都去买债券了，底池没有了资金的进入，也就是我们俗称的买盘变弱了，甚至没有买盘了。OK。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000 USDC로 예를 들겠습니다. 10,000 USDC로 거래소에서 100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일 때 유동성 채권이 80%를 할인하게 되면 10,000 USDC로 유동성 채권으로 샀을 때는 125개의 코인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래소 풀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겠죠. 다 유동성 채권을 사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아예 자금이 풀로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없어지겠죠.
OK，但是呢，每天还有大量的卖盘还在继续，那币价下跌的会很严重，那怎么办？那这个时候，债券的底层逻辑是把买债券的资金自动组成 LP，按照我刚才10000U 举例，就是5000U 和价值5000U 的币PHI 两部分组成的，没有 PHI 是组不成 LP 的。那 PHI 从哪里来？是不是还要在交易所里面去买？所以说呢，10000U 看似是买了债券，实际它是组了 LP，用一半的资金去买盘托底。这样做的话，币价会慢慢的降下去。OK， 아까 말했듯이 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할인해서 우리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유동성 채권을 통해서 더 많은 코인을 산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게 LP 풀을 구성을 합니다. 10,000U면 5,000U SDC에 5,000U의 가치를 한 그 토큰으로 이 LP 풀을 구성을 하는데 PH가 없으면 이 LP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USDC랑 그 가치가 있는 토큰으로 LP를 구성해서 그 자금으로 다시 PHL을 구매를 함으로 하여 그 상승세를 낮추거나 다시 올리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OK，那如果流动性债券出来之后，币的价格涨得还是很猛，那怎么办？证明供需关系失衡了。什么叫供需关系啊？任何的项目，不光是奥利马斯道啊，任何项目它的币价涨还是跌，都是供需关系来决定的。OK，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의 가격을 놓고 보면 수요와 공급의 그 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죠. 수요가 되게 많은데 코인이 없다. 그러면 코인이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코인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코인 가격은 자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유동성 채권을 통해서 상승할 때 가격을 낮추려고 했는데 그래도 코인이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인수아. 我举一个例子，比如说现在我们的底池里面有5万枚币，但后续1个月的时间，韩国市场大爆发，假设呢有10万人参与，每个人哪怕只买一个币，你们市场的需求就是10万枚，底池才5万枚币肯定不够用，那10万人买5万个币，一定把币价买得很高，这就叫供需关系失衡。OK。 한국 시장을 예로 들어서 시장에 10만 개의 코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국 시장에서 이 코인을 살 사람이 5만 개만 산다. 그러면 10만 명이 5만 개의 동전을 산다면 동전이 5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동전이 아니라 코인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고 가정하면 OK，你说。那底池当中的币不够用了，我们就要铸币。那由谁铸币呢？国库合约。什么叫国库合约？包括为什么我们把这种玩法叫链上的美联储？我们拿真实的金融来举一个例子。OK， 선생님, 이거 음소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모는 무지개님, 네. 무지개님, 에스테틱, 임병일, 네, 정인조님, 전부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맨 왼쪽 밑에 음소거 눌러주세요. 모모는 무지개님, 정인조님, 음소거 해주세요, 전부. 이거 지금 이거 젊은 맨 사람 왼쪽 밑에 음소거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핸드폰 끌 수 없냐? 뭘 듣고 있는데 저쪽에서 안 들려야 되는데 어디를 할인을 잘 못하겠네. 세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왼쪽 밑에 있어요. 맨 왼쪽 밑에 음소거. 음소거. 이 핸드폰은 아예 끄라고요? 응. 전원을? 응. 왜요? 어떻게 소리 끌으시라고, 소리만. 뭘 망쳐요? 아니 지금 음소거 안 되면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发生什么了？他们不会就是把自己的声音关掉，他说话我们都听见嘛，所以现在啊，在屏幕左下角啊。对对，已经跟他说了，但是好像不大会。你稍微等一下哈。没事，我不着急。好像可以了。OK， 那你把刚才这段翻译一下，然后我们继续。 핸드폰이 아까 위에 있어. 真是让他们也搞吧，会弄。 那我们先不要管它了，随翻译，你直接去翻译吧，然后尽量它不会关的话，让它声音小一点啊，不要耽误大家的时间。你继续吧。你刚才说底池的 PHA 不够的话，用国库协议来。对，刚才讲的是供需失衡啊，讲的那一段，你那边有稿子吗？对吧？我说讲到说那 B 不够用了就要注 B， 然后讲到举例啊，讲到翻译就翻译这一段可以了。 바닥 자금의 PHA가 부족할 때 우리는 국고 계약을 통해서 코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 예를 들면 현실금융을 예로 들면 미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달러를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OK. 美联储它印美钞不能随便印的，它是有锚定物的。在当年二战之后，布雷顿森林体系制定的规则是1盎司的黄金能印出来35美元，美元的背后是有黄金的支撑。那今天在这儿也是一样。OK。 미 연준이라고 있죠. 달러를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는데 그 담보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브렌튼 우즈 협정에서 1온수의 금으로 35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그 규칙을 내세웠죠. 그럼 달러는 금이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그런 화폐입니다. OK. 市场有需求，国库合约就要铸币，那铸币也要有锚定物的。每一枚各位你们在市场当中看到的 PHI 背后锚定的是一枚稳定币 USDC， 没有稳定币的支撑 PHI 是铸造不出来的。OK。 코인도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담보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달러가 금을 담보 자산으로 하듯이 우리의 토큰도 담보 자산이 있습니다. 그 PHI 뒤에는 USDC가 담보 자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OK。 那问题来了，今天铸造 PHI 的 USDC 从哪里来呢？答案是从市场。那怎么能让市场接受，让市场买单？我拿现实金融再跟各位来举一个例子。OK。 그렇다면 우리 PHA를 발행하는 USDC는 또 어디에서 봤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조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이 이걸 받아들이게 하고 시장이 이걸 부담할 수 있게 할까요? 우리가 현실 금융에서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比如说中国，如果出现财政赤字怎么办？我们国家呢会用国家信用来托底，发国债。那怎么能让中国人去买国债？他会给大家一个高于银行存款的利息。那对于老百姓来说，反正都是国家的，哪里利息高，我把钱放到哪里去。那买了国债之后，国家呢有了这部分的资金储备，它可以干很多事情，像基建、外贸等等。OK。 중국을 예로 들어서 볼 때 중국에서 만약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국가는 신용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인에게 국채를 사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중국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사게 할 수, 더 적극적으로 사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서민들은 은행 이자도 이자고 나라에서 보증하는 이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곳에서 사겠죠. 즉 국채를 사겠죠. 근데 국채를 사고 나면 국가는 이 자금을 비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프라 투자나 대외 무역이나 등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那把这个逻辑搬到 PHI 这里来，它不能叫国债了，叫储备型债券啊。储备型债券它的玩法和刚才我们讲到的流动性债券玩法基本上是一样的，但它的本质不一样。首先，什么叫玩法一样？它同样也是打折的一个代币，比如说还打8折。那同样的10000U，你来买储备型债券，同样可以买到125个，这叫玩法一样。OK。 이때 국채가 이런 논리로 보면 PHI로 옮겨서 볼 때 중국은 그걸 국채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걸 준비형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준비형 채권은 앞서 우리가 얘기한 유동성 채권하고 비슷한 점은 있는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유동성 채권이나 준비금 채권은 다 할인 형태로 판매를 하죠. OK。 那什么叫本质不一样呢？就是你的钱去到了哪里。今天如果你在交易所的底池买币，钱全部的进入到底池，导致币价会暴涨。那如果你买了流动性债券，它会自动的组成 LP 进到底池，让池子变厚。那你买储备型债券，这个资金全部的会进入到国库这个储备池里面去。那这笔资金简称叫 RFV， 叫无风险资金。OK。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 채권하고 준비형 채권 비슷한 점은 다 할인 형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 채권을 팔고 나서 그 자금이 흐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동성 채권은 유동성 풀로 들어가서 매수세를 만들어 토큰 가격을 지지하지만 준비형 채권은 전부 바닥 자금이라고 하죠. 바닥 자금으로 들어가게 돼서 토큰 가격이 폭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서 RFV라는 무위험 자산이죠. 이거는 또 국고가 코인을 발행하는 기반이 됩니다. OK。 刚才我这边屏幕共享出了点问题啊，我们继续。现在能看到吗？看见是可以了吧OK。 OK，那我们继续啊。
那国库有钱了，按照我的上述举例说，收到了1万 U，那他就可以铸币了。1:1的话，能够铸造出来1万枚币。那这1万枚币，首先它会兑付我们购买的这125个，那剩下的9000多没有流向市场，准确的说，它还在国库里面留存。那什么时候流向市场呢？OK， 우리가 국고에 1만 USDC로 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국고에는 지금 1만 USDC가 있는데 이 USDC로 PHA 코인을 만듭니다. 1대1로 된다고 했죠. 그러면 1만 USDC는 1만 개의 PHA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만 USDC로 125개의 코인을 PHA 코인은 그 산 그분한테 스테이킹하는 그분한테 주고 나머지 9천여 개는 국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什么时候流向市场呢？比如说今天在直播间里的各位，你们进行参与质押，要不要给您收益？要的。你玩静态要有收益，那有人推广市场要有动态收益，那你们的收益在这儿币本位的玩法赚的都是 PHI 这个币，那这个币哪里来的呢？国库铸造的。按照我上述举例，国库留存没有流向市场的9000多枚币会开始铸造，然后给你们进行兑付收益。这也解决了一个问题，就是我们的收益从哪里来 ？OK。 우리 국고에 우리가 1만 USDC로 사가지고 125개의 PHA 코인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유통이 되지 않고 9천여 개가 국고에 바닥자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면 수익을 드려야 되겠죠. 뭐 정기 스테이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수당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고 또 사람이 추천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 수익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현금을 뭐 USDC를 버는 게 아니라 PHI를 버는 것입니다. 그게 수익으로 PHI로 수익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인은 어디에서 국고에서 주소된 것을 지금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원천이 어디냐, 그 수익을 어디에서 드릴 것이냐, 그거죠. 지금 나머지 9천여 개에서 이분들한테 수익을 드린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OK。 第二个问题，他给我们的收益够不够兑付我们每年那么高额的收益？钱从哪里来？在这儿，我们不叫钱从哪里来，由于是币本位的玩法，我们叫币从哪里来。告诉各位，绝对够兑付，因为有溢价。OK。 일단 수익의 재원, 무엇으로 이 높은 수익률을 지불하냐, 그리고 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다 궁금한 문제가 아닙니까? OK。 比如说今天 PHI 的价格在53U 左右，如果你们今天参与质押，53是你的入场成本价，这是你的成本，但是铸币的成本是多少啊？各位应该没有忘啊，$1能够铸造出来1枚币，它们之间是不是有53倍的溢价？我拿人民币，中国的人民币来举一个例子，100元面值的人民币购买力肯定是100元，但是我们央行铸造它的成本，油墨印刷、防伪等等加在一起，可能2块钱都不到，但流向市场它的购买力就是100块。什么叫铸造成本？什么叫流通价格？这是两回事。OK。 예를 들어서 우리 PHA 코인이 가격이 지금 현재 53불 정도 되죠. 근데 당신들이 이
입장 원가가 53불에 과연 되냐? 살 때는 이 가격에 사지만 코인을 만들 때 코인 가격이 53불로 이 하나의 PHI 코인을 만드냐?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중국 RMB로 예를 들 때 100위안짜리 인민폐 구매력이 밖에 나가면 그 100원으로 100원의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구매력은 100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그 100원을 만들 때 잉크값 하며 위조 방지를 위한 이런 비용은 사실 이 100원의 화폐를 만드는데 2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으로 흘러가는 거는 구매력은 100위안이 되는 것이죠. 발행 비용하고 시장의 유통 가치는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축형 채권이 해결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K， 所以储备型债券解决的就叫供需平衡。市场有需求，但是供应量不够，那么就要铸币。由谁去铸币呢？国库来铸。怎么铸币？EU 铸造一个币，钱从哪里来？卖债券。怎么能让市场买债券？打折的形式来吸引市场。原价和打折的，我相信大家都会买打折的。那只要买了打折的债券，国库就有钱铸币，同时我们的动静态收益也有着落了。OK。 일단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코인이죠.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국고가 발행하죠. 어떻게 발행하죠? 1USDC당 한 개의 PHL을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 1USDC 그 돈은 어디에서 오죠? 채권을 판매해서 그 채권을 판매해서 돈이 USDC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할인된 채권이 있을 때 당연히 거래소보다 할인된 채권을 통해서 사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국고에 또 돈이 들어와서 그 USDC로 우리는 PHI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OK， OK， 那刚才我们讲的都是涨价怎么办？接下来我们聊一聊，如果币价出现下跌，它有哪些应对和解决的手段 ？OK， 우리가 위에서 얘기한 건 코인이 상승할 때 대응법입니다. 그럼 그 PHI 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때 대응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OK， 首先为什么币价会下跌？它也是供需不平衡导致的，和刚刚我们说的反过来了。我再举一个例子，比如说我们的底池里面现在有5万枚币，但是市场只有10个人有质押的需求，各位你们认为它值钱吗？比特币全球10个人玩，它也不值钱了。把这个逻辑套到任何项目都适用，都是供需引起的。OK。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하락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고에 5만 개의 코인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는 10명밖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0명이나 100명이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처럼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즉, 수요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치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OK。 那如果有方法把多余的币量打进黑洞销毁掉，它又是有价值的。但是销毁代币需要资金啊，谁有钱呢？国库。它为什么有钱？因为卖债券的无风险资金啊，包括整个 LP 的底池的归属权都在国库手里面。现在国库里面有1000多万美金，
当币价触发了临界点，持续性走跌的时候，它会启动托底机制，把多余的币量打进黑洞，销毁掉，和人数匹配上，它又是值钱的。OK， 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코인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여분의 코인을 남아도는 코인을 블랙홀에 보내서 소각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필요한데 코인이 5개밖에 없다. 그러면 자연히 그 코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코인이 하락했을 때 방법이라고 하면 여분의 코인을 블랙홀에 보내서 소각해 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OK，但不是说币价一下跌，国库立马就出来托底。首先，币价下跌，APY 调节机制和市场和市值管理会控制币价。什么是 APY？就是你的年化收益率啊，你的年化是由日化组成的。比如说日化是1个点的话，那如果币价往下走，你的收益率就会往上调了，用高额的收益吸引新市场和已经离场的老会员重新产生质押的需求。OK， 그리고 화폐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국고가 즉시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APY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수익을 연수익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연수익률은 또 일일 수익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평소에 일수익률이 1%라고 했을 때 만약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수익률을 조정을 하여 가지고 뭐 1수익률을 1.2, 1.3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고액의 수익으로 하여 신규 시장 참여자와 또 이미 떠난 기존 회원들을 끌어들여서 다시 스테이킹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다시 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OK，那有了质押的需求，你要买币才能质押，要么在交易所买，要么买债券。那问各位一个问题，币价往下走的时候还有债券吗？就没有债券了。那这个时候你想买币，只能到一个地方去买，交易所。OK， 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사고 또 채권도 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코인 가격 올라갔을 때 할인 채권을 드리는 것이지 코인 가격이 내렸을 때는 채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OK，那交易所两部分组成，币和 U，你要把钱放进去才能把币买出来，钱多了币少了，做这个动作的人多了，币价会涨回来。那涨得猛了怎么办？再发债，如此循环，这叫永续经济模型。OK， 거래소의 코인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코인과 USDC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USDC를 넣어서 코인을 사게 되면 코인이 줄어들고 또 자금이 많아지면 코인이 적어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급격히 오르면 또 다시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순환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이런 순환인 거죠. OK，如果币价持续走跌，触发了临界点，国库合约才会启动，防止它跌破到底价。OK。 그리고 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임계점을 촉발시켰다면 국고 계약이 그때야 비로소 가동이 돼서 그게 원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OK，两个债券和国库之间做的内循环，美联储的一个运行机制搬到了链上，所以奥林巴斯道4年多还在。
那今天我们奥林巴斯协议作为第二款产品，我们在原有的基础之上做了升级，所以呢，我们会比它更长久。OK？ 이 두 가지 채권이죠. 유동성 채권 응하과 저축형 채권 그리고 국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런 내부 순환으로 하여 미 연준의 그 운영 메커니즘이죠. 그게 이 체인상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미 연준의 이 원리로 채권하고 국고 사이에도 이런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우리 올림푸스 다운은 4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오늘의 올림푸스 팩트는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서 그 기존 다오의 기초 위에서 그 부족한 점을 보완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OK， 模式很简单，就像今天我们去银行存款一样，要么存定期，要么存活期。活期自由但利润低，定期没那么自由但利润高。在这儿玩法也是一样，分为活期质押和定期质押。OK？ 올림푸스 팩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가 되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있죠. 보통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저축할 수 있는 이런 예금이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이런 예금이죠. 그리고 정기 스테이킹은 당연히 자유롭게 자유 스테이킹은 보통 예금처럼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낮습니다. 하지만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은 낮지만 이자가 높습니다. 오케이. 好，关于 PPT 上面啊，它是没有写活期的。我单独聊一下活期啊。活期质押呢是每6小时来产生一轮收益，每一轮的收益大概在0.15左右。收益每轮不是固定的，它要根据全网的质押比率来决定。OK？ PPT에는 자유 스테이킹에 대한 그 없지만 자유 스테이킹은 6시간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라운드의 수익률은 대략 0.15%이며 그 수익률은 라운드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네트워크의 그 스테이킹 비율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죠. 이 6시간마다 라운드마다 그 수익이 발생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말이죠. OK， 一天24小时就给我们4次收益，加在一起将近0.6，这就是活期日化。但这个不代表最终答案啊，因为呢，这个是面板数据，没有把复利算到里面去。OK？ 6시간마다 한 라운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에 4번의 수익을 발생을 합니다. 합치면 대략 0.6%가 되죠. 일익 수익률이요. 근데 이건 단순한 그냥 패널 데이터일 뿐이며 복리 효과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수치입니다. OK。 一天复利4次，一个月复利120次，那一年复利下来，按照目前活期的收益系数，大概9倍左右的币量收益，值多少钱取决于卖出时的价格。OK？ 이렇게 하루에 4번 복리를 하면 한 달에 120번 복리, 1년이면 약 9배 정도의 토큰 증가 효과가 생깁니다. 比如今天53U 的价格进行质押，1万 U 的成本举例，一年之后，如果币价没涨没跌，不算手续费的情况下，大概赚了9万 U。如果币价下跌一半，还有4.5倍，哪怕币价跌9倍也是没亏的。复利就是做时间的朋友。OK？ 예를 들어서 현재 토큰 가격이 53 USDC죠. 이 가격으로 스테이킹을 시작했을 시 1만 USDC로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약 9만 USDT가 되겠죠. 이때는 그 수수료를 고려 안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토큰 가격이 변화가 없었을 때. 당연히 오르면 수익이 더 되겠지만 반토막이 나도 4.5배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게 만약 90%를 하락한다 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OK。 当然，今天接下来我会讲很多控盘的点，把这些逻辑讲完之后，你听懂的情况下，你绝对会认为今天 PHI 的价格它不但不会跌到这么低，甚至还有可能有上涨的空间。那我们接下来一起聊一下啊，在讲控盘之前，首先确立一个事儿，就是活期它没有回本这个概念，它是随跌随出的啊，但是利润要经历15到180天的先行释放。OK。 그리고 이제부터 시장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자유 스테이킹은 그 뭐 원금 찾는다는 원금 회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유 스테이킹에는 원금 회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뭐 15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겠지만 15일에서 180일 이런 식으로 선행 방출을 거칩니다. 오케이. 比如说我赚了100个币的利润，想提现，系统会给我5个选项。第一个选项180天，以此类推15天。市场现在喜欢最快的速度把钱揣到自己的口袋里面去，可能选15天的人比较多，但想要快，想要加速，有加速费用，最快15天扣的加速费用也是最多的25%。OK。 우리가 수익을 찾을 때 5개의 옵션을 드립니다. 180일에서 15일. 15일 했을 때는 빨리 찾는 거죠. 빨리 찾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25%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180일 했을 때는 수수료 없이 하루에 180분의 1씩 180일 정도로 그 많이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기 돈을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5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OK。 比如说我100个币选180天，什么都不扣，180天给完，每天180分之1。那我觉得180天比较长，我就选15天。那我实际到账的利润就没有100个币，剩75个币。这75个币也不是一次性给到我，要分15天。那为什么要这样做呢？防止集中性的挤兑和抛压。OK。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의 코인을 수익이 생겼어요. 근데 이 100개를 180일로 나눠서 받으면 수수료는 없지만 하루에 180분의 1씩 100개를 받지만 만약 15일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받은 수익은 25% 공제하고 75개의 코인을 받겠죠. 그리고 이 75개의 코인도 15일 동안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집중적인 출금 그리고 대량 매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OK。 就像银行一样，假如说现在都没有人存钱，大家排队取钱，你说银行可以兑付吗？银行也怕挤兑，银行也有倒闭的。OK。 마치 은행처럼 가령 아무도 돈을 저축하지 않고 다 가서 줄을 서서 돈을 찾는다면 은행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도 파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관리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让他把麦关一下。 사장님, 요 음성보 좀 부탁드립니다. 2년전 장사됐던 세피의 기억을 다시 소환시키며 대화의 출구를 찾는 신호로 해석. 호스트가 음소거 할 수 있으니까 부탁해보죠. 네? 호스트가 음소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강사님이 老师， 음소거를 老师， 강제로 您 할 的 수 权限能不能就是把别人的这个除了我以外的剩下全给关掉，咱们俩以外的？我不是主持人， 아, 我不是主持人。 호스트가 아니라서 권한이 없답니다.
他没声音了，我们继续吧。好的，好的。那我 구청 정인조 사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부천의 정인조 사장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哦，我好像是有这个权限的，稍等一下啊。是。예, 哎，这样可以了吧？但是翻译老师，你这边要自己打开一下麦啊。好了，好了，开了，我开了。可以了是吧？OK 啊，我已经变成主持人了，现在的话屏幕也能看到吧？可以了，谢谢。好，那我们继续啊，接下来跟大家聊一下控盘的机制。第一个控盘是叫国库债券做的底层逻辑内循环控盘，第二个呢是对应的美联储的调息机制 APY 收益调节做的控盘。OK， 控盘是吧？对， 일단 시장 통제 메커니즘, 가격 안정. 첫째는 국가 채권 같은 내부 순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조정 메커니즘인 그 연수익률 조정으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리입니다. OK。第三个是复利，其实它是一个人性控盘，因为人性是逐利的，都想赚得更多。那这种复利的玩法，它就可以满足人们这个愿望，它可以让你赚得更多，但前提是你要通过复利，通过时间滚起来。没有复利起来之前，顶多叫盈利，不能叫暴利。OK。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국가 채권, 두 번째는 수익률 조정, 세 번째는 복리인데, 복리 사실은 그게 인간 심리에 대한 인간 심리를 기반한 통제이죠. 인간은 원래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복리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는 당신을 더 많은 돈을 벌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제는 무엇이죠? 복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기껏해야 뭐 이윤 정도이지 폭발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OK。 复利至少是4个月之后，它的魅力才会显现出来。这个时候把利润全卖掉，你自己呢又有点舍不得，因为一旦卖掉又要从头开始复利。当想卖可以随时卖，那卖的时候呢又迎来一个利润控盘，15到180天先行释放。OK。 복리는 적어도 4개월 지나야 비로소 그 매력이 드러납니다. 복리의 진정한 매력이죠. 그리고 또 이윤을 전부 팔아버리면 당신 스스로도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일단 그걸 다 팔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복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다 팔 수는 없겠죠. 또한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15일에서 180일 동안 이익 통제 메커니즘에 따라 선행으로 이루어집니다. OK。 那今天扣掉的5%到25%的加速费用进到了 PHI 的基金会，收到这笔资金之后，他做2件事：第一个市值管理啊，这是第5步控盘；第二个回购 HB。什么叫 HB？ 我们打一个问号，放后面去讲。OK。 또한 이때 발생하는 5%에서 25% 수수료가 있죠. 그 수수료는 PHI 재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시가총액 관리, 두 번째는 H코인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H코인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OK。 那截止到目前为止，我们活期的静态就和各位阐述清楚了。大家没什么问题的话，接下来我们把定期一起聊一下。OK。 이때까지는 자유 스테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제부터 정기적인 스테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OK。 你看看大家有问题吗？没问题，我们讲定期了。 혹시 자유 스테이킹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아까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원금 회수 기능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금 회복 기능. 没有了，您讲吧。然后定期这块我们缩减一下啊。定期的话，我直接就讲这个0.2%，你翻一下往后啊。找到了吧？那我现在开始讲啊。定期目前每一轮的收益在0.2左右，6小时。OK。 정기 스테이킹을 말씀하셨는데 매 라운드 6시간마다 0.2%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OK。 年化在17倍左右，哪怕币价跌10倍，还有2倍的空间可以赚，这就是定期的魅力。但是定期呢有回本的概念，按照360天目前的收益系数，3个月左右能回本。OK。 아까 한 라운드에 0.2% 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연 365일이죠. 연 환산 수익률은 약 17배, 17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토큰 가치가 10배 떨어져도 2배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기 스테이킹의 매력이죠. 그리고 정기 스테이킹, 아까 자유 스테이킹엔 원금 회수 개념이 없었는데 정기 스테이킹에는 원금 회수 개념이 있습니다. 365일 정도 정기 스테이킹을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합니다. OK。 那今天我们梳理一个逻辑，就是今天我做活期还是定期？如果你听懂了整体逻辑的话，我相信你的答案一定是毫不犹豫选择定期的。OK。 지금까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자유 스테이킹하고 정기 스테이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당신은 아마 망설임 없이 정기 스테이킹을 선택할 것입니다. OK。 无论活期定期，短期之内一定是不会大量抛售自己的筹码的，因为复利，把筹码都抛掉，怎么能复利滚起来？所以今天能参与 PHI 的，至少他在参与之前就做好了一个理财的计划，至少在几个月之内他不会大量卖币。所以为什么不选择定期呢 ？OK。 정기 스테이킹을 두고 보면 복리 효과가 잠깐만요. 정기 스테이킹과 자유 스테이킹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당연히 정기 스테이킹이 수익면이나 다른 면이나 무조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정기 스테이킹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나 정기 스테이킹이나 아무도 단기 내에 토큰을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얻으려면 토큰을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OK。 那截止到目前为止，定期静态我们就讲完了，接下来我们聊一下动态。OK。 자유 스테이킹하고 정기 스테이킹을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동적 수익 구조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스테이킹이나 자유 스테이킹이나 우리가 정적인 수익 구조를 얘기했죠. 이때까지는 내가 스테이킹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이죠. 이제부터는 동적인 수익 구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OK。 第一个动态收益直接分享，能够获得对方每天收益的10%。OK。 직접 추천이죠. 제가 참여하는 분한테 직접 추천을 했을 때 직접 추천 수당은 10%입니다. OK.
第二个团队收益由贡献值算法合约来决定你的收益系数，每天全网报快，也就是总产币量的80%，给所有做市场推广的人去分。假如一天报快，总产出1万枚币，拿出8000个给所有做市场的人去分，分得多分得少，第一个看你的业绩做得怎么样，第二个看系数。OK。 동적인 수익으로 보면 하나는 추천 수당인데 10%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팀 보너스입니다. 시스템은 네트워크상 발생하는 블록 보상 하루 발행량의 80%를 그 리더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누가 얼마를 가져가냐는 첫째는 본인 실적, 둘째는 예치 금액의 개수, 그 담보 금액이죠.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가져가는가가 나눠집니다. OK， 系数就是质押金额，质押金额在1000U 以下，你的团队奖拿不满，只能拿90%；1000U 到2000U 这个区间能拿91，以此类推，最高1万或1万U 以上，你的团队奖能拿满。OK。 일단 본인이 실적이죠. 담보 금액이 1000U 이하이면 팀 시상은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에서 2000U는 91%, 뭐 2000에서 3000은 92% 이런 식으로 10,000U 이상이면 팀 보상은 100%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OK。 然后关于系数这个讲解这块，这段我们略过一下啊，加速，直接讲到 HB 这个板块啊。今天我们推广别人参与活期，我能获得刚刚我们讲到的2份收益。如果推广别人参加定期，我还有第3份收益。OK。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자유 스테이킹에는 2가지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분들이 그 참여하시는 분이 제가 추천한 사람이 정기 스테이킹을 했을 때는 추천 보너스, 팀 보너스 이외에 또 한 가지 H코인 에드롭 형태로 지불을 합니다. OK。 它是一个总发行量3个亿的代币，它有一半搭池子，剩下的一半激励空投给推广定期质押的领导人。今天我们作为领导人推广别人参与定期质押，我们就有 HB 的空投，但有一个注意事项，你想获得空投，你账户的质押金额要大于等于1000U。OK。 H코인은 올림푸스 팩트의 PHA 코인이 있죠. H코인은 다른 하나의 코인인데 총 발행량이 3억 개입니다. 토큰으로 절반은 풀을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스테이킹 홍보하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에어드롭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당신이 담보 계좌, 그러니까 본인이 스테이킹 계좌에 1000U 이상이면 받을 수 있죠.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920개 H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OK。 那今天我们推广别人参与定期能获得多少 HB 的空投，它有一个复杂的计算公式。那说的通俗一点呢，取决于2点：第一个看质押金额，第二个看质押周期。OK。 H코인은 우리가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추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추천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기적 스테이킹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2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상대방의 스테이킹 금액이 얼마냐. 둘째는 스테이킹 기간이죠. 담보 주기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H코인이 양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如果一个人质押1000U 选择360天，那么你作为推广的领导人，大概能获得920个 HB。那这些 HB 到你手中之后，值多少钱，取决于卖出时的价格。OK，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한 사람이 1000U 투자받고 360일을 선택을 했다면 저한테 H코인이 920개 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OK，每天都涨，为什么会涨呢？第一个原因就是我们前面讲到的，只要有人提现，就有加速费用进到基金会，拿一部分来回个 HB。所以说理论上来讲，今天只要有人提现，HB 就在涨价。OK， 추천 수당으로서 360일 뭐 1000유를 투자를 했을 때 920개의 H코인을 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H코인은 살 수만 있고 팔 수만 있고 살 수가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저 수익도 달라지겠죠. 근데 계속 오르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수익을 인출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수수료는 재단에 다시 들어가면서 그 수수료로 H코인을 다시 사서 H코인을 다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매일 출금을 하게 되면 매일 H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OK， 好，接下来我们略过一段啊，加速。你直接翻到 EU 那个地方。啊，这 H 这个不讲了。不是不讲了，就是你往下翻几段话，不是不讲了，几段而已啊，几行字而已啊。啊，也就是到 EU 的时候，它会上到一些头部交易所来获取更大的一个流量。那在没有上到交易所之前，这个币是只能卖不能买的，就是防止撸羊毛。OK。 그리고 H코인 가격을 얘기했는데 처음에 뭐 0.02에서 만약 1달러로 도달하게 되면 대형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더 큰 유입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거기 가기 전에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고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게 H코인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 차익을 얻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게 그냥 이런 추천 형식을 통해서 H코인을 주고 팔진 않는 것입니다. OK。 因为这个币每天涨，很多人想要赚差价，但它呢是做不到的。因为这个币你只能推广别人参与定期质押，你才能获得 HB 的空投。除此之外，目前没有别的方法。OK。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기담보에 참여하도록 홍보할 때에만 H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OK。 所以说 HB 它和 PHI 之间是有一个双币联动的机制，它是相互赋能的。由于 HB 每天涨有眼球效益，但只能推广别人参与定期才能获得空投，所以推广定期质押的人会变多。OK。 H코인하고 PHI 사이에는 서로 상부상조해서 듀얼 토큰으로 연동하는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H코인은 살 수가 없고 홍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근데 H코인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당연히 H코인을 얻고 싶겠죠? 얻으려면 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정기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또 PHI 코인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推广定期的人多了，参与定期的人也会变多，那 PHI 的币价相对来说就会更稳定。OK， 아까 얘기하셨던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정기 스테이킹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PHI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잘 통제가 되고 더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OK， 因为随进随出它是一把双刃剑，但是大家如果都玩定期，那今天由于你的本金不能随便随进随出，所以市值管理它的空间会大一些。OK， 자금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정기 적금을 한다면 원금이 들어온 대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조정하기에 더 수월하게 됩니다. OK， 其次，做定期的玩家多了，有回本的概念了，那有一部分肯定是要卖币的，但是卖币的这点利息每天量不会很大，市值管理绝对够操作的。同时，你在卖出的时候卖的越多，加速费用越多，那基金会回购 HB 的比例越大。OK， 정기 스테이킹을 많이 하고 또 원금 회수하는 개념이 생기면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 토큰을 팔아야 하지만 또 팔려면 약간의 이자가 있습니다. 또 매일 그 파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가 조정 여력이 절대로 충분합니다. 동시에 또 팔 때 많이 팔수록 수수료도 많아지고 또 펀드 이 돈으로 또 다시 H코인을 매입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H코인은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OK， 回购 HB 的比例越大 ，HB 涨得越猛，那 HB 涨得越猛，领导人的财富效应越明显。他就会有更多的动能推广别人参与定期。OK， H코인 가격이 올라갈수록 추천하는 리더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기 스테이킹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 리더들한테는 더 동력으로 돌아오겠죠. 더 하고 싶어지겠죠. 더 추천하고 싶고. OK， 那领导人收获了一大笔 HB 之后，他早晚要卖，卖的时候有10个点的滑点，这10个点的滑点全部都会用于回购 PHI。OK， H코인을 대량으로 얻은 후 당연히 팔려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팔려고 하겠죠. 하지만 팔 때는 1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다시 PHI 코인을 매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OK， 卖 HB 的人越多 ，HB 涨得越猛，这就是呼应了我前面讲到的为什么 PHI 甚至还有可能上涨，因为 HB 的影响，这叫双币联动的一个机制。OK， H코인이 오를수록 사람들이 팔 때 또 수수료로 그 수수료로 다시 PHA 코인을 사게 되면 PHA 코인 가격도 또 안정이 되고 두 코인이 서로 연동으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형성을 합니다. OK， 截止到目前为止，模型我们就讲完了。最后呢，总结一下，各位对于整款产品、整个平台的定位要清晰。它不像以前我们做的项目要搞模式，除了模式之外，没有任何可以讲的点。那今天在这儿呢，各位可以看到，除了模式之外，模式只是我们的附属品。OK， 지금까지 모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플랫폼은 단순히 홍보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과거의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수익 구조만 있었지만 이 시스템은 수익 구조 외에 이 스마트 계약 기반의 알고리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因为今天没有模型是推不动的，但我们没有很多模型。各位回想一下，如果把那10%直接分享抹掉之后，整个底层逻辑上是没有模式的。像贡献值 HB 叫算法叫合约，不叫模型。OK。 그러나 이 홍보 구조가 없으면 사람들이 참여 욕구를 자극하기 어렵기 때문에 10% 직접 추천 보상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 과거 다른 모델들이라고 하죠. 이 수익 구조는 다단계 수익 구조 외에 이야기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올림푸스 팩트는 10%의 직접 추천 보상을 제외하고도 기여도 계산, H코인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등으로 구성되어서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다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기반의 알고리즘 시스템이라는 거죠. OK。 好，加加速啊，省略几句话。今天我们考察任何平台，安全绝对是第一个主题。那今天我们是全合约链上执行的平台，所有的合约100多套，目前这些合约代码的权限已经丢弃掉了，底池动不了，规则也修改不了，模式也改不了啊。那这些权限丢弃，谁能证明 ？OK。 오늘날 어떤 플랫폼이든 안정성이 최고 우선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 기반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며 약 100개 이상의 스마트 계약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코드 권한이 모두 포기되어 개발자가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유동성 풀 건드릴 수 없으며 규칙, 구조 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안성을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권한을 폐기했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OK。 我们所有的审计工作是由 CK 这家公司来做的，我们审计时间相对来说是比较长的，用了7周左右，审计的费用大概25万USD左右。在 CK 的官网上面，几十页的审计报告，详细的记载了审计的每一个内容，所以说从底层逻辑上来讲是安全的，没问题的。OK。 우리의 모든 감사 업무는 셀티크라는 CK라는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는데요. 감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길었어요. 약 7주 정도 걸렸고 또 감사 비용은 대략 25만 달러를 썼습니다. CK 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수십 페이지의 감사 보고서가 상세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 논리상으로는 우리 올림푸스 팩트가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OK。 第二个安全的点是我们听过很多项目做着做着官网了，再多的资产提不出来了。我相信大家呢应该听说过或者经历过。那今天在这儿 DAPP 会不会出现打不开的情况啊？首先，什么是 DAPP？ 它只是一个网页显示的数据，理论上来讲它是可以关的。OK。 두 번째, 우리가 많은 프로젝트에 들어봤지만 탈중앙화 앱이죠. 그 종료 위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 앱이 열리지 않고 규칙도 바뀌면서 적게 주다가 안 주다가 아예 연락도 안 되고. 하지만 이 앱이 무엇이냐면 웹페이지에 표시된 하나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걸 종료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의 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OK。 但不代表把 DAPP 关了，我们的资产就没了。我们是全合约链上执行的平台，你的资产在链上，没有在 DAPP， 所以哪怕 DAPP 不在了，我们依然可以通过链上操作赎回自己的资产，这是最大的安全保障。OK。 이론적으로 앱을 끄면 우리의 자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자산은 블록체인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온체인상에서 우리의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OK。 那关于长久性，这个赛道的开山鼻祖奥林巴斯道4年多
了，还在。我们今年第2代协议刚刚启动，只会比它长，不会比它短。所以各位只需要自己做一个投资理财的规划，你想做半年的，还是1年，还是2年？希望各位看懂这一切，抓住这个机会。 일단 올림푸스펙트의 안정성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장기 지속성도 아주 중요하죠. 올림푸스펙트는 전신인 그 해당 분야 원조죠. 올림푸스다우를 기반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올림푸스다우가 4년 이상 지속되고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올림푸스펙트는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재테크 계획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이해하고 꼭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OK。 后续我们还有很多的生态会逐步落地去进行转移泡沫，比如说我们的链上商城，我们的优卡，那这一切都是为我们的市场和 PHI 来服务的。OK。 没有即兴的。我知道。올림푸스 팩트는 또 현실 자산과 연결을 해서 우리의 쇼핑몰, 유카드 이런 걸로 우리 상태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 우리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OK。 所以大家只要知道，平台是真真正正的走落地式的发展，并不是空中楼阁。最后，希望大家能够通过奥林巴斯协议这样的一个平台，都实现自己的梦想。我的分享到这里就结束了，感谢大家的聆听。 우리의 올림푸스 팩트 플랫폼은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공중 부각된 이런 위험한 모델이 아니라 아주 안전하기 때문에 모두들 여기에서 재테크를 잘해서 많은 부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有疑问哈？네。 对，接下来的话这样啊，翻译老师，您看我们韩国市场这边大家有没有什么问题啊？先去发到公屏或者跟你去讲，然后呢你翻译成中文，我给他们去做解答。OK， 那接下来就是问答的时间，这边我们就随意发挥了哈。好嘞。물어보세요. 아까 온체인상에서 뎁을 안 통하고 온체인상으로 자산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就说那个抵押关掉以后，不说我们的资产都找不到了吗？可以在这个区块链上找到我们的资产。他想当然了，用什么方法？我们有这个视频，你们韩国那边没有韩文版本的给到你们那边吗？好像是没有吧。好像是没有的话，到时候让客服这边，首先看看有没有做好韩文版本的。如果没有做好，让他们，对，你听我去讲吧。如果没有做好，让他们去做。如果做好，你们没有收到，再发一份。直接发过去。OK。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못 받았으면 한글 버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다시 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借着这个话题啊，我延伸几句啊。首先的话呢，我认为平台是不存在关 DAPP 的，因为今天是全合约链上执行嘛。你把 DAPP 关掉之后，所有的权限已经丢弃掉了，它也没有办法去挪用资产或者是修改权限，那它为什么要关呢？没意义的嘛。你大致翻译一下。 플랫폼상에서 스마트 계약 권한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굳이 어차피 본인이 권한도 없는데 이 플랫폼이나 이 DApp을 종료시켜서
없애버린다면 그 개발상이나 뭐 개발한 그분들한테도 아무 이익이 없는데 왜 이걸 종료시킬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OK 翻译完了吗？啊，那现在每天的交易笔数啊，你们那边市场有关注吗？翻译一下，交易指数就是交易笔数，每天交易量，买入的是多少，卖出的是多少，合起来的交易笔数。 거래량을 통계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거래량 뭐라고요? 거래량이 얼마平均 되는지 매일 거래하는 最近一段时间， 그걸 체크하고 통계한 있습니다. 啊，他们也在统计的。嗯，啊，链上数据显示的是平均下来，近期每天交易笔数在2000笔左右。这意味着什么呢？基金会通过5个点的手续费就可以赚的挺好，而且随着时间的推移，市场的发展，这5个点的手续费是会越来越多的，因为交易量在增加。你大致翻译一下。但您指的就是每天2000个，就是交易量是它这个一个交易量是多少？没有金额，就是2000，没有金额呀，但是我们大致可以，就是2000个地址。我想表达什么意思啊？大致翻译一下啊，就现在每天平均下来交易量是每天2000笔左右。那随着社区裂变、市场发展，我们才5个月嘛，那交易量会越来越大，交易量越大，那基金会赚的手续费5个点是不是就越多？你理解一下，然后你给他们翻译一下。 지금 체인상에서 거의 매일 한 2000여 개의 주소가 생기는 거죠. 2000개 거래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 5%의 수수료를 보게 되면 그 수익이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함에 따라 거래량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 전체적인 뭐라고 했죠? 이게 그 풀이라고 해야 되나? 점점 커지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5개월 안 됐지만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OK. 同时，我们加速费用的25%也好，那什么5个点也好，不是进到基金会了吗？那基金会拿着这笔钱不就可以做市值了吗？那其实这笔钱基金会也是可以掌控的，这也是基金会盈利的点。就现在我跟他们讲的是，今天基金会赚什么钱嘛？除了手续费之外，还有这笔我们提现的加速费用。你翻译一下。 국고 그러니까 그 수익이 원천이죠. 수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5%뭐 이런 수수료 외에도 또 나중에 수익을 찾을 때 뭐 15일에서 180일 하면서 이 가속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그 국고 쪽으로 수익이 들어가게 된다. 뭐 재단 쪽으로 수익이 가게 됩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OK. 包括后续生态的中的钱，这个是一个大头，基金会也在赚，所以呢，基金会赚钱的点有很多。又回到了我们刚才的话题，它是没必要去官网的。OK。 개발한 여기 재단이라고 하죠. 나중에 생태, 그러니까 쇼핑몰도 생길 거고 이 수수료나 이 생태를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도 많아질 건데 이 재단이 점점 잘 살고 더 부유해질 건데 굳이 디앱을 종료시킬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안심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잘 들었고요. 그 이제 궁금했었다고.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이 궁금했었다고.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고 뭐 그 디앱이 닫혔다고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리더로서 그렇게 출금하는 방법도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就是后面您所说的这些东西都非常感谢。然后最开始就是问的这个问题，如果说这个 DApp 关掉以后，我们怎么去找到我这个在区块链上找这个？是吧？因为他是这个 leader 嘛，就是比较他也得把这个方法他让别人安心嘛，所以他才去问这个东西。我明白。刚刚那个
开视频讲话的这位就是韩国的市场领导人是吧？还有一个崔代表，他也是，也算他也这个是其中之一。对，其中之一。明白明白。你跟他讲一下啊，这个视频它是一个视频，就里面是操作方法。到时候我们两个线上保持沟通嘛。看一下这个怎么发到你们那边去啊。OK，然后看看还有没有其他的问题。中文的视频吗？您这个是中文视频？对，中文的这边他已对中文的这边我们肯定是有的嘛，只是韩文的我也不太清楚，就是发没发有没有，如果没有过一下嘛。这个好，中文的视频我们可以就是因为你上面是不是都是英文的呀？是写的中文吗？这个如果有的话，我可以帮助他翻译。晚一点看一下吧。这个话题我们可以先搁置一下，但它绝对是有的，这个放心啊。好嘞。걱정하지 마시랍니다. 이 동영상이 있는데 아마 중국어로 됐는지 아마 한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방법을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한테 보내드릴 거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谢谢.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还有个问题. 네. 우리가 그 1년짜리 스태킹 안 하고 30일, 60일 이렇게 했을 때 만기가 되면 우리 원금은 토큰 포켓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윤아 사장님. 그거는 저희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저희가 답변해 드릴까요? 끝나고 연락 주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한테 들으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보편적으로 시간이 나온 길어져서 그래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네. 他问了一个就是30天、60天定期质押以后，这个本金呢，这个钱会用什么方法来给我们？就是到期之后怎么办是吧？对，但是这个他们这些领导们好像都知道，说单独再讲给他，就不用在这里浪费的时间了。可以，既然他们了解的话，我就不做解答了，那就辛苦那边领导人去聊一下吧啊。김희정 사장님이랑 잘 아시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설명을 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 있습니까? 看看大家其他问题。 질문 없으면 종료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老师，谢谢，太辛苦了。没事的，不客气啊。这个，反正韩国这边我们每周线上都有这样的课程，尽量的话呢，让核心领导人或者是刚进入到奥林巴斯协议的多听一听，多了解一下。越听的话呢，是会对平台了解的越深嘛。那今天我们的会议就先这样，如果没有问题，我就下线了，好吧？好嘞。 매주 이렇게 한국하고 줌 미팅을 하면서 핵심 리더분들이나 신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강사님 이미 나가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윤아 사장님은 업라인한테 물어보시고 안 되면 우리 본부 쪽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